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예. 있어요. 네, 어닝스 유비전. 예, 저희가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이제 미국도 마무리가 됐고요.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의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떤지 네.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러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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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간 단위로 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혹시 좀 힘줘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거 먼저 듣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는 예. 이제 신흥국은 이제 이익 전망치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애널- 전주에는 보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좀 더 선진국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예. 애널리스트가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점이 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이제 주가 차이 차별화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수치가 많이 변동이 됐나요? 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예. 한 달 기준으로 선진국의 12개월 선행 EPS는 1.0%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로 한 달 전 대비해서 소폭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예. 네, 그만큼 좀 선진국 쪽에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자체가 좀 쏠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한번 봐주시게 네. 되면 예. 일단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제가 계속 안 좋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뭐 홍콩이랑 중국 그리고 한국 이 정도의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익 추정치도 썩 좋지 못한 네. 흐름인 것 같은데요. 계속 요 하위권에 머물러 네. 있어요. 오늘은 뭐 업종별로도 한국 뭐 크게 변화가 네. 있었나요? 선진국도 지난주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예를 네. 뭐 에너지나 금융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네. 예. 또한 헬스케어랑 IT 업종의 이익 모멘텀도 선진국 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흥국에서는 좀 이익 전망치가 안 좋아지는 좀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특징적인데요. 특히 헬스케어나 통신 서비스, 경기 소비재 그리고 올해 좀 어닝이 계속 좋았었던 소재 섹터의 이익 모멘텀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소재 섹터가 이익 모멘텀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 좀 특징적이긴 네, 맞습니다. 하네요. 사실 그동안은 계속 좋았던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로 봤을 때도 안 좋은 것들의 비중이 확실히 더 많아졌다. 예. 네,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도 또 뭐 에너지나 산업재는 선진국이나 신흥국 내에서 다 긍정적인데요. 네. 뭐 소재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이익 모멘텀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시작되고 나서 보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게 주로 하향이 되거나 멈추거나 뭐 이런 주기가 좀 있을까요? 이거는 뭐 경기 사이클하고 연동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뭐 일시적인 공급망 교란에 따른 예. 경기가 좀 슬로워지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자체는 저는 한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쯤에는 다시 한번 이익 모멘텀이 좋아지는 사이클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은 내년 여름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네. 상황에서는 지금부터 뭐 6개월 정도 네. 기간을 두고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그 지난주에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이익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양이 네.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또 그게 좀 확산이 됐을까요? 이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봐주시면은 그죠? 이 왼쪽 상단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예. 이익은 안 좋은데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업종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익 전망치의 하향이 끝났다라는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지금 이익을 바닥을 잡고 다시 상향 조정되는 사이클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 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 않아서 네.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한국 시장 내에서는 IT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제가 IT 하드웨어 섹터는 아마 2차 전지가 많이 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워낙 요새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 네. 기업들의 주가가 좋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섹터도 굉장히 좋은 국면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이 미디어 교육, 뭐 IT 하드웨어, 2차 전지죠. 네, 네.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사실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에는 뭐 네. 올라가는 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그렇죠. 정도의 네.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도 이제 코멘트를 자주 이제 드리는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조금 상황이 반전되기를 좀 뭐 어떤 트리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당장에는 기업 실적 내에서는 그러한 네.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그럼 우리나라의 시장의 이익 동향 보면 사실 내년도는 계속 하향 추세였는데 네, 맞습니다. 여전히 또 하향된 겁니다. 네, 이번 주에는 2022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대략 한 0.8%로 크게 빠졌어요. 예, 좀 많이 빠진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종목별로 한번 보면은 한국전력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더 빠르게 둔화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정 기업의 실적 하향 조정이 좀 이러한 이익 모멘텀 둔화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170조 원 수준인데요. 네. 예. 지난주에 한 172조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냥 고효과네요. 네, 그래서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굉장히 많이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테지만 이게 예전에 한 2015년이나 14년쯤에는 예. 아마 건설이나 조선 섹터들이 이 한국 시장의 이익을 끌어내린 적이 한 번 아, 있었습니다. 네. 패스 네. 한번 하면서 올해는 이제 한국전력이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게요. 꽤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의 영향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죠. 일단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뭐 좋아진 업종,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 대비해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섹터는 운송, 보험, 뭐 상사자본재,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정도 섹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에서 이제 유틸리티 섹터,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그러네요. 됐다라는 부분과 예.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뒤에서 좀 개별 섹터별로 보셔야 될 업종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네. 예.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종별 이익 동향을 보면 어쨌든 가장 높게 이익 변화율이 나오고 있는 게 순이익 전망치가 운송 업종이잖아요. 운송 업종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지? 운송 업종은 지난주에는 대한항공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가장 컸습니다. 네. 이게 뭐 순이익이기 때문에 사실 항공 업종은 예.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의 괴리가 조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 뭐 환율이나 뭐 유가에 따라서 이 대한항공의 순이익 전망치는 사실 상향 조정이 크게 될 수도 있고 하향 조정이 크게 될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대한항공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이유가 사실 되게 퀄리티가 좋게 올라갔습니다. 네. 화물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예. 여객 부분, 특히 장거리 노선 위주로 조금씩 회복되는 것들이 관찰이 되면서 내년도의 이익 전망치가 사실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운송은 저희가 HMM 같은 쪽을 보면 사실 뭐 실적이 괜찮아도 향후 피크아웃에 네, 대한 맞습니다. 우려가 있어서 요건 좀 좋게 네. 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오늘 이야기 드린 운송은 대한항공의 네, 박점을 맞습니다. 찍은 거네요. 종목별로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거 유틸리티 네, 중에 유틸리티 있어요? 업종을 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뭐 마이너스 2.4조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4.2조 원까지 확대가 됐으니까요. 사실 이건 개별 기업이 거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예. 좀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 좋은 섹터 중에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아무래도 네. 관심이 많으셔서 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헬스케어 섹터는 사실 어닝하고 주가랑 크게 영향이 없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헬스케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3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내년도 이익 전망치까지 함께 하향 조정이 된 모습이고요. 셀트리온하고 사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네.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 종목 간의 좀 느낌이 좀 그러네요. 이익 이제 지금 변화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유틸리티 쪽도 그렇고 건강관리 쪽도 보면 사실 어떤 특정 기업의 네, 이익 맞습니다. 추정치 하향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는 네, 했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업종으로만 저희가 볼 수는 그렇죠.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마지막 제가 이번 주에 특히 업종에 대한 네. 차트를 좀 많이 준비한 네. 이유가 예. 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 의견들이 굉장히 갈리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미디어 업종까지 한번 준비를 해본 이유가요. 예. 미디어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지난주 대비 또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또 기업별로 한번 이 변화율을 보게 되면은
이 J 콘텐츠리의 하향 조정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JYP 엔터테인먼트나 SM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엔터 회사들의 이익 전망치가 사실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디어 엔터 업종이 사실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업종이잖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나 NFT도 크게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뭐 지금 NFT 관련 뭐 섹터들 중에서 뭐 게임 섹터들이 사실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라서 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요 엔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예. 좀 게임보다는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전망치가 개선된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디어 업종이 이제 이익 변화 하위에 속해 있어서 요 다 이제 예. 싸그리 그런 줄 다 알았는데. 그렇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네.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향 조정은 J 콘텐츠의 영향이 굉장히 네, 컸다는 맞습니다. 것 예.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